제 이야기는 27살에 혼자 살고 있는 고아로 자란 청년이 달팽이를 키우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회사가 일찍 끝난 토요일 슈퍼에 들려서 부추김치를 담기 위해 부추 한 단과 맥주 3캔을 사갖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화창한 토요일. 오늘도 주 5일 근무의 사각지대에서 돌아오는 우리의 불쌍한 주인공 민수. 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는 더더욱 있을 리 없는 민수가 주말에 집에서 하는 거라곤 기껏해야 내일의 반찬 걱정 정도다. 왜 문 열려 있지? 아, 또 아침에 안 닫고 그냥 갔구나. 그런데 집안 꼴이라니. 여느 사람 같으면 화들짝 놀랐겠지만 이게 어디 한두 번 있었던 일인가. 이런 더러운 집을 도둑이 방문하셨다면 이런 지길 누가 선수를 쳤군 하면서 도로 나갈 게 분명하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이미 익숙해져 버린 생활. 민수는 그 어떤 일에도 별 감흥이 없다. 입에서 단내가 날 만큼 열심히 살았지만 삶은 여전히 단조롭고 건조하다. 하지만 유독 심해진 건 5개월 전부터. 5달 전 1년 반을 사랑했던 그녀와 헤어졌다. 첫사랑이었고 처음 가져본 행복이었다.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 사진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놓여 있다. 늦었다. 성실 빼면 시체인 민수지만 아침잠이 많은 건 천성이다. 덕분에 출근 시간은 언제나 전쟁이다. 세수할 시간이라도 있는 날은 그래도 다행. 하지만 머리를 감는 건 오늘도 패스. 양치질은 아예 생략했다. 민수의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아침이다. 하지만 넥타이만큼은 꽤 신경을 쓴다. 샐러리맨의 자존심이라나 뭐라나. 두 번째 자존심은 양말. 급하게 신어 짝짝이가 된 양말만큼 창피한 게 없다. 한짝 어디 간 거야 이거? 이렇게 한 짝이 사라지면 비상체제 돌입이다. 뒤지고 뒤진 데 또 뒤지고 보물찾기 저리 가라다. 물 한 잔 마시고 나가려는 민수. 그때 뭔가를 발견한다. 이게 뭐야? 달팽이잖아. 부추단에서 기어나온 달팽이. 뜻밖의 침입자가 민수는 마냥 신기하다.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반갑다. 민수와 달팽이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됐다. 민수 씨, 시계가 닳겠구만 닳겠어. 어? 보고서는 마무리된 거야? 아니요. 곧 끝내겠습니다. 내일 프리젠테이션에서 또 깨지지 말고 준비 잘 해요. 예. 이럴 줄 알았다. 결국 날아온 부장의 잔소리. 일을 하는 척 다시 폼은 잡지만 머리엔 온통 달팽이 생각뿐이다. 퇴근하자마자 집에 돌아온 민수.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아침까지만 해도 지저분했던 거실이 깨끗이 치워져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지난 어느 날 집에 와보니 집안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는 거예요. 혼자 사는 남자다 보니 뭐 누구나 알겠지만 집안 꼴은 엉망이었거든요. 이상하게 생각할 만도 한데 이 남자의 머릿속에서는 이 달팽이가 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달팽이 각시라도 나타난 걸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왠지 믿고 싶은 민수.
집에 오면 맥주 캔부터 따던 민수가 오늘은 달팽이 먹이부터 챙긴다. 달팽이의 움직임이 마치 민수를 반기는 인사 같다. 배춧잎을 주자 기다렸다는 듯 먹기 시작하는 달팽이. 혹시 네가 이렇게 청소해놨냐?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는 민수도 알 수가 없다. 요즘 민수는 퇴근 시간이 되기가 무섭게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달팽이 각시 때문이다. 민수 씨, 오늘 술 한잔 해야지. 오늘 그 약속이 있어서. 요즘 수상해. 정말 좋은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죄송한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요. 게다가 오늘은 민수 생일이다. 달팽이 각시의 활약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내심 기대가 컸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는 고소한 미역국 냄새가 가득했다. 잘 차려져 있는 밥상. 오늘이 민수 생일인 걸 아는 사람은 몇 안 되는 친구들과 예전 여자친구밖에 없었다. 혹시 그녀가 아닐까? 인화야, 나야 민수. 집에 왔다 갔었어? 미쳤어? 왜 이래 진짜? 나 결혼 날짜 잡았어. 다신 전화하지 마. 여전히 매몰찬 목소리. 헤어질 때도 딱 그랬다. 자기야, 미안해. 늦었지. 우리 영화 보러 갈까? 미안해. 우리 그만 헤어져. 갑자기 왜 그래? 부담스러워. 인화야! 한치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던 그녀. 그래, 그녀일 리가 없지. 하지만 암담한 기분도 잠시 곧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누구지? 정말 달팽이 각시라도 있는 것일까? 너였냐? 정말 너였어? 자식, 내 생일은 어떻게 알았냐? 처참하게 뭉개진 마음이 좀 진정됐다. 어리석은 기대는 말자. 내게 남은 행복이 있다면 날마다 나의 퇴근을 기다리는 작은 달팽이 한 마리. 남자는 기가 막히기도 하고 슬프기도 함을 느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사실 달팽이 각시의 출연을 의심하지 않았던 그 원천은 혹여라도 나를 잊지 못한 그 여자가 나를 위해서 나 몰래 빈 집에 들어와 밥을 차려놓고 청소를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애써 그렇게 믿고 싶었던 이 남자의 그런 바람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달팽이 각시는 정말 누구였던 걸까? 민수가 정신없이 출근하던 그날 아침, 다른 한켠엔 거리를 방황하던 한 중년 여자가 있었다. 사채비 때문에 노숙을 하던 그녀는 하필 그날 사채업자들에게 딱 걸렸다. 한참을 달리다가 건물 안으로 숨는 그녀, 겨우 추격은 따돌린 듯했다. 하지만 그들이 주변에 서성이고 있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질 않았다. 결국 이 건물에서 조금만 쉬자고 생각한 그녀. 그때 아랫집에서 나오는 한 청년. 아침부터 허겁지겁 나가는 폼이 출근에 늦은 듯했다. 그런데 가만 보니 문을 열어둔 채 나간 게 아닌가. 묘한 충동에 사로잡힌 그녀. 이것저것 생각할 틈도 없이 그녀는 이미 집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마냥 온기가 그리웠던 그녀. 그중 가장 먼저 찾은 건 바로 화장실이었다. 따뜻한 물에 손이라도 담가보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그때 들리는 인기척. 집주인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혹시라도 들키면 도둑으로 내몰릴 상황이었다. 그나마 화장실보다는 안전해 보이는 베란다로 숨는 그녀.
하지만 청년은 화장실 문 한 번 쳐다보지 않고 현관에 있는 그녀의 신발조차 발견하지 못한 채 다시 후다닥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제야 다른 사람 집에 들어와 있다는 게 실감나는 그녀.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는 방 안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방을 치우기 시작했다. 아주 잠시지만 신세를 진 데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면서 말이다. 그로부터 며칠 정도는 그 집에서 지냈습니다. 아, 내가 이 집에서 들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나와봤지만 그 아줌마를 기다리는 것은 험하고 정글 같은 여자가 혼자 몸으로 버티기엔 너무 힘든 바깥 생활입니다. 결국 이 아줌마는 청년에게 들키기 전까지는 계속 이 집에서 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숙박비라고 생각하고 이 청년의 청소라든가 빨래 뭐 이런 거 밥을 차려주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청년은 이상하게도 키우고 있는 달팽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줌마는 더 이렇게 좀 더 마음을 놓고 이 집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청년을 위한 집안일이 익숙해져서일까? 그녀는 요즘 들어 그 청년이 꼭 아들 같았다. 아휴, 내 아들도 컸으면 다 이 나이 됐을 텐데. 그녀의 인생은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막 20살이 넘어 결혼한 첫 남편이 그녀에게 심한 폭력을 일삼았던 것. 견디고 또 견뎠지만 5년째 되던 해 그녀는 결국 집을 뛰쳐나왔다. 갔다 올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도저히 아들까지 데려갈 수가 없었다. 당장 혼자 살 길도 막막한 지경에 아들을 먹여 살릴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그날 이후 아들을 다시 보지 못했다. 청년의 집 베란다에서 생활하게 된 지도 벌써 일주일째.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청년의 집을 방문했다. 누구세요? 다른 사람이 방문하는 건 그녀가 머문 동안은 처음이었다. 네가 웬일이야? 지나가는 길에 들렸지.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있네. 잘 왔어. 반갑다. 다음 주 수요일 우리 생일 파티 하는데 올 거지? 고아원 단체 생일은 뭐하러 이렇게 꼬박꼬박 챙기냐? 나가자. 나가서 맥주나 한잔 하자. 청년의 생일이라니 그녀는 보답하고 싶었다. 민수의 생일 당일 그녀는 마지막 비상금을 털어 장을 조금 봤다. 평생 생일상 한 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을 청년에게 미역국만은 꼭 끓여주고 싶었다. 기뻐할 청년의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흥이 났다.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나자 오늘따라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집에 돌아온 청년. 곧 생일상을 발견하고 기분 좋은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청년은 평소와 다르게 수저부터 들지 않았다. 또 네가 그랬어? 자식, 내 생일은 어떻게 알았냐? 청년은 애써 달팽이에게 말을 걸며 스스로를 달래는 게 분명했다. 당장이라도 뛰어나가서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의 등을 토닥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은 청년이 예뻐하는 달팽이의 숨은 그림자에 불과한 신세라는 걸.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르게 유난히 일찍 눈을 뜬 민수. 아직도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제일 먼저 찾는 건 역시 달팽이다. 그런데 오늘따라 달팽이의 모습이 심상치 않다. 달팽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민수보다 먼저 그 사실을 발견한 그녀, 달팽이 각시 역할도 이젠 끝났다. 그리고 달팽이와 민수의 기묘한 동거도 그렇게 끝났다. 그 시간 아줌마는 밖에 있었습니다. 그 집을 나와서. 달팽이가 죽자 더 이상은 내가 이 집에 있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밖에 나와서 방황을 이렇게
어둡고 추운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아줌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나같이 박복한 년한테 이런 생활은 사치지. 하루 19살에 시집간 남자가 술만 먹으면 하도 두들겨 패서 미친년 산발을 갖고 맨발로 젖먹이 아이도 둔 채 맨발로 뛰어나온 이후로 나한테 내일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하루하루 살아나가서 벅차니까. 그래도 가끔은 이 남자에게 그냥 그 첫 남편과 같이 살았더라면 아이 하나만큼은 바라보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어. 그 아이가 명이 길어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 집 총각만큼은 자랐을 텐데. 예,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은영 씨. 좋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좀 오시죠. 좋은 이야기 고맙습니다.